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최근 디도스 공격 소식 참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그 공격의 양과 질도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부터 금융권까지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굿모닝 아이텍과 함께 효과적인 디도스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이신우 굿모닝 아이텍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아이텍에서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을 다루고 있는 이신우라고 합니다. 디도스만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요. 디도스 방어의 장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발표 끝나고 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굿모닝 아이텍이 전하는 효과적인 디도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그 솔루션은 아카마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 3가지고요. 먼저 장표를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아카마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도스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인 코나 사이트 디펜더, 클라우드 기반의 와프죠. 그리고 아카마이 프로렉식, 우회 방어할 수 있는 디도스 방어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DNS에 대한 디도스 방어를 제공해드리는 아카마이 엣지 DNS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맺은 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마이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제 솔직히 아카마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아카마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혹시 일본에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와이 말이기 때문에 일본어와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하와이 말로 이제 스마트하다, 인텔리전스하다, 쿨하다, 좋은 내용만 들어있죠. 이 단어를 가지고 회사명을 만든 게 아카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아카마이가 2018년에 겪었던 디도스 방어, 이제 굉장히 큰 디도스 방어를 해냈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을 약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February 28, 2018, one of the most trafficked websites in the world was hit with an historic 1.35 terabits per second DDoS attack. It was the largest attack the internet had ever seen. We saw more traffic than we had seen in any attack in all of the months previous in just one scrubbing center. We were just, shouting at everyone that, hey, we got something huge here. We're actually mitigating the largest attack we've ever seen. I'm Gabriel Baez, and I'm a Security Operations Center Practice Manager. The size of the attack was unprecedented, but Akamai brought it to its knees and shut it down within 8 seconds. Truth be told, Akamai's Security Operations Command Center had been waiting for the attack all along. We knew that a big attack was right around the corner. The guys on the floor wanted to get in front of it and wanted to knock it down before it happened. The attack was not powered by your everyday malware-driven botnet. In fact, it was no botnet at all. It stemmed instead from so-called memcached servers, systems that aren't meant to be exposed on the open internet. It should never be used outside their perimeter firewall. So the fact that we were seeing this kind of stuff come across the internet was unexpected. They made the decision to let's just go ahead and block this. And it was a great decision. Those same tactics and mitigation strategies scale across the entire customer base. There's a lot of satisfaction going home at night, knowing that we were able to make sure that their sites stay online.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로 2018년 2월 달에 기터브에 대한 디도스 공격 내용이고요. 멤캐시드 서버를 이용한 이제 반사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캐시드 서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웹소스 같은 거를 메모리에 올려놨다가 빠르게 리턴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때 특정 포트에 특정 패킷을 쏘내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UDP로 한 번에 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패치가 된 건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 중에서 가장 큰 형태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했었고요.
아카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CDN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업데이트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반쯤 돼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는 맞는데 글로벌하게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아이폰을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늦었던 건데, 아카마이는 글로벌하게 수십만 대의 서버를 사용자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 놓고 요청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아이폰에 대한 업데이트도 아카마이가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할 파일을 수십만 대의 서버에 미리 갖다 놓고 요청이 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서버에서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처리하는 게 바로 CD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네트워크 볼륨과 굉장히 많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아카마이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볼륨을 이용해서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서비스들입니다. 아카마이의 이제 어느 정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글로벌하게 32만 대 정도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 트래픽을 약 165테라까지 처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카마이 서비스를 이미 다 쓰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쿠팡 이런 것들도 다 아카마이 쓰고 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25에서 4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아카마이는 불법적인 고객사는 이제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갬블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포르노 같은 거, 이런 건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악성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반을 빼고 나머지의 25세에서 4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아카마이가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도스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장표는 제가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전에도 많이 디도스를 처리를 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라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실제로 디도스 방어하면서 어떤 국가의 IP가 디도스를 많이 쏘는가에 대해서 통계를 내본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제 2017년 이후에 한국의 이제 한류 연풍이 동남아시아를 이제 이렇게 강타하면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쪽이 이제 러시아보다도 훨씬 많은 형태의 공격이나 해킹 시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윤계상 씨 굉장히 잘생겼네요. 이거 좀 불펌이긴 한데. 네. 자, 그렇다면 왜 디도스 공격이 늦은 시간, 아니면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아니면 우리가 저녁에 교대할 때 들어오는가? 예, 공격자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 분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 분들이 굉장히 많고,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러시아 분들, 그리고 유럽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걸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공격을 주로 하세요. 그래서 중국 분들하고 이제 디도스 관련돼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한국이랑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분들도 하시는 일이 이쪽 일이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공격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주로 유럽이나 미국 대상의 서비스하는 곳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공격자가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좀 늦은 시간에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형태의 공격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격자가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 시간을 파악해서 공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직업 특성상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 공격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과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교대 근무를 할 때 한 조를 2명 이상으로 근무 편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교대 근무 시간도 시간을 좀 겹치게 해서 이제 취약 시간이 없도록 근무를 편성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은 방어의 자동화를 이룩하시면 됩니다. 공격이 들어오든 말든 자동으로 방어가 되고, 실시간으로 내가 대응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야간 시간, 취약 시간에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카마이 보안 서비스의 특징도 이 방어의 자동화입니다.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제 장표들은
현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의 상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의 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전까지도 물론 인터넷 트래픽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무실이 아닌 이제 외부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인터넷에 더 의존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부족한, 옛날에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트래픽이 더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AWS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래픽이 부족해서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트래픽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글로벌하게 인터넷 트래픽이 굉장히 부족해요. 뭐 말씀드렸지만 아카마이도 이제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전년도에 65테라까지의 트래픽을 처리했던 걸 165테라까지 늘릴 정도로 인터넷 트래픽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래픽이 좀 더 가중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놔둬도 트래픽이 부족하고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약간의 공격 트래픽만 더 얹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는 거죠.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최근에 랜섬 디도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이유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시는 분들은 정말 잠을 못 이루시는 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사실 2017년 초 이후에 디도스 공격이 상당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디도스 공격을 조금만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정도부터 이미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2020년 8월부터 이제 국내 대학들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시작되면서 공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기간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 그냥 뉴스에서 검색해서 다 가져온 내용이고요. 실제로 국내에 있는 좀 유명하고 큰 대학들은 대부분 다 디도스로 인해서 문제를 겪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도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이름을 들어본 은행들은 대부분 디도스 공격을 맞아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해서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증권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약 3일 정도 거래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방어를 해주면서 해결을 한 게 바로 아카마이 보안 서비스, 오늘 설명한 저 세 가지 서비스가 이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디도스 공격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러한 장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핵티비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노니모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 네.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이 디도스를 이용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핵티비즘을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 그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디도스 공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소니가 그 사용하고 있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그쪽도 실제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많이 다운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도 처음에 나왔을 땐 디도스 공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도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2017년 초에 사드 때문에 중국 분들이 한국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요. 실제로 뭐 엘사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서 철수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이트도 매일 밤마다 공격이 들어왔고 중국에 있는 중국 대상 면세점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이러한 국가 간의 분쟁은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내내 3월 한 달 내내 공격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공격이 멈췄는데 한국 올림픽 국대가 중국 가서 축구를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정말 귀신같이 딱 멈추더라고요. 정말 딱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범죄 집단, 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랜섬 디도스를 이용해서 이제 2015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는 이러한 형태의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르마다 콜렉티브, 펜시베어 이런 조직들은 좀 범죄 집단에 가까운 디도스 공격 조직일까요? 그렇죠. 아르마다 콜렉티브의 뿌리는 2015년에 있었던 디디프부시라고 하는 그 조직이에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뭐 금융 가리지 않고 랜섬 디도스를 시도를 했고요. 그분들이 2015년에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하나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비트코인으로만 받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 단위로 돈을 버셨는데, 불행히도 이분들은 그 돈을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대부분 이제 뭐 CIA나 FBI에 잘 잡혀 들어가셔서 그분들의 잔당들이 만든 게 아르마다 콜렉티브고, 예, 그분들도 이제 2017년에 공격하시다가 다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시죠. 범죄는 꼭 잡히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6월 4일에 실제로 해외 쪽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1.44테러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기록된 디도스 공격 중에 가장 큰 규모고요. 이 공격을 아카마이 프로엑식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단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트래픽 규모가 깨지지 않았나요? 최대치가. 네, 이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어. 네, 엄청난 형태의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금융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별로 이제 작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약 42% 정도의 디도스 공격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뿐만이 아니라 크레덴셜 어뷰즈 같은 해킹 시도 공격들도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크리덴셜 어뷰즈는 어떤 공격인가요? 디도스 공격하고는? 이게 한국에서도 네. 2018년 정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네. W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이제 C사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몇십만 건을 대입을 해봤는데 거기 3만 건 정도가 동일한 걸로 이제 해커들이 가지고 나갔죠. 예, 그런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버 범죄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공격 자체가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증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문제를 일으켜도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카마이는 어떠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를 자동으로 막아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카마이가 사실 CDN 회사긴 한데 최근에 어디 가서 CDN 회사라고 안 하고요. 네. 보안 회사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장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 매출이 한 3조 정도 돼요. 3조가 좀 넘는데 그 3조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보안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CDN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나 매출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안 쪽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13년에 처음 아카마이가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매출이 500억으로 들었거든요. 예, 엄청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카마이가 거의 보안 쪽만 거의 신경을 쓰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웹에 대한 디도스 해킹 방어를 자동으로 해드리는 CDN 기반의 KSD,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과 그리고 IDC, IP를 서비스하는 IDC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디도스 방어를, 우회 방어를 해드리는 프로엑식 라우티드와 IP 프로텍터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DNS에 대한 디도스 방어를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엣지 DNS라고 하는 방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그렇다면 아카마이가 이제 보안 서비스 회사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길래 보안 서비스 회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느냐? 이 장표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트너에서 이제 매직 쿼드런트를 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와프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 대해서 이제 전통의 강자인 인퍼바 하나만 남았습니다. 리더 그룹에 지금 4년 연속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요. 아카마이가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물론 와프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디도스 방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뿐만이 아니라 포레스트 웨이브라든지 그리고 프로스트 앤 설리번 같은 이런 평가 회사들도 다 아카마이를 이제 보안 서비스의 리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카마이가 서비스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은 굉장히 많고 보안의 영역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디도스 방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와프라든가 본 매니저라든가
뭐 리퓨테이션 서비스, 그리고 내부에 감염되어 있는 이제 악성 코드를 찾아드리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서비스, 디도스 방어 서비스의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CDN 회사다 보니까 KSD나 WAP 같은 그 CDN 기반의 와프 서비스가 커버리지가 굉장히 커요. 이건 거의 무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프로렉식 같은 경우도 이제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해서 현재는 8테라까지의 디도스 방어를 해드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커버리지를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엣지 DNS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카마이가 DNS가 기반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CDN이 DNS가 없으면 서비스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DNS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현재는 글로벌하게 200개 이상의 팝에 5,000대 이상의 애니캐스트 DNS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00지 이상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카마이 KSD를 적용한 전후를 비교해 본 건데요. 사실 고객사에 가보면 방어 서비스 잘 돼 있어요. 없는 장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장비까지 가지고 계시네? 라고 할 정도로 디도스면 디도스, 네트워크 방어벽이면 방어벽, 뭐 와프면 와프 다 가지고 계신데 못 가지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회선은 못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회선이 사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저희도 옛날에 이제 뭐 디도스 전용 회선 10지 정도를 이제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디도스 방어해서 낳은 수익이 다 그걸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회선을 10G, 20G, 30G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카마이 같은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볼륨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방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보안 시스템 굉장히 잘 가지고 계신데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을 받으셨을 때 이 장비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서비스가 다운됩니다. 근데 아카마이 같은 이런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이제 글로벌하게 흩어져 있는 엣지들이 이제 분산 방어를 완벽하게 해드리고요. 정상적인 트래픽들만 오리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일부 트래픽이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내부에 가지고 계신 이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막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카마이 KSD 코너 사이트 디펜더의 장점은 아무래도 방어의 규모죠.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CDN 32만 대에 그냥 방어 모듈만 올리면 이 서비스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2만 대의 CDN 서버, 엣지 서버를 이용한 무제한의 디도스 방어, 해킹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CDN 기반이기 때문에 리버스 프록시가 기본 적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80하고 443 포트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HTTP, HTTPS만 열려 있고,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등록되어져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만 응답이 가능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드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TTP, HTTPS만 서비스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드롭이에요. 어떠한 형태의 볼륨 공격이든지.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사용자 위치에 따른 접근 제어가 가능해요. 네트워크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아카마이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리스트를 좀 많이 만들어놔서 그걸 가져다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막고 싶으시면 그 특정 국가만 등록을 하시면 되고, 특정 IP 대역만 막고 싶으시면 그 IP 대역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옵셔널한 서비스이기는 한데 IP 리퓨테이션 기반의 접근 제어를 제공을 해드려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게 왜냐면 아카마이가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디도스 공격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해킹 공격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에 대한 가장 강한, 가장 정확한 IP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카마이고, 이걸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리진에 남는 로그하고 동일하게 로그가 남게 되고, 그 로그를 기반으로 IP별로 너무 많은 요청, 너무 적은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나오는 것처럼 코나 룰셋이라고 하는 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굉장히 강력한 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DN이 기본이다 보니까 CDN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싱이라든지 경로 가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디도스 방어를 구입을 하셨는데 굉장히 강력한 와프도 가져가고 굉장히 강력한 CDN 서비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멀티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코나 사이트 디펜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이제 아카마이가 자랑하는 이제 디도스 전용 방어 서비스인 프로렉식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 ISP에서 제공하는 클린존하고 아주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점은 그런 ISP의 클린존 서비스는 ISP망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카마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K사라든지 L사라든지 S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망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차한 경우에는 이제 같은 망이 아니면 서비스가 적용이 안 되고 아예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아카마이는 그 위에서 적용됩니다. BGP를 이용해서 이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IP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어나운스해서 그 트래픽을 다 끌어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ISP에 상관없이 서비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카마이 플로렉스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랫폼, 인력 및 기술, 그리고 고객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8.2테라까지의 디도스 방어가 가능한 전용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인프라를 글로벌하게 20개 정도로 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로 세컨드 미티게이션 SLA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44테라의 디도스 공격을 8초 만에 방어를 해냈어요. 거의 들어옴과 동시에 방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관리되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온디맨드라고 하시니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비용을 조금만 더 지불하시면 아카마이가 보안 관리를 하면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카마이가 자동으로 돌리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기술은 잘 훈련된 보안 전문가가 6개 아카마이 글로벌 SOC에 약 180명 정도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지원 부분도 이제 거의 20년 가깝게 서비스를 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 다 전문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카마이는 한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스크래빙 팝의 캐파시티 부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좀 급속하게 늘었죠. 공격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카마이 쪽에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는 8.2테라까지 방어 가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2018년. 그렇죠. 때? 기터브에 대한 디도스 방어가 있었죠. 예. 이때 약 거기 뭐 1.35테라 정도의 디도스 방어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볼륨 규모를 확 늘리게 된 규모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늘어서 별로 줄지는 않네요. 계속 늘려야 됩니다. 디도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속 커지기 때문에 방어 규모를 줄일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약 20개 정도의 스크러빙 센터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의 오사카하고 도쿄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2020년에 팝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 코비드19 때문에 실제로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잘하면 올해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마이 보안 서비스의 이제 방어 구석은 다층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계층으로 나눠서 그 계층에 맞는 방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여러 개의 계층으로 방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로 미티게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적용 같은 경우는 라우티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망으로 그냥 서비스를 하다가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만 이제 BGP를 고객사에서 내리고 아카마이에서 그 BGP를 받아서 어나운스 하면서 이 IP가 아카마이의 20개의 스크러빙 팝에서 이제 어나운스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애니캐스트로. 그래서 흩어져 있는 공격자들의 공격 그 좀비들은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스크러빙 팝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쪽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공격을 아카마이 쪽에서 방어를 한 다음에 미리 뚫어놓은 GRD 터널링을 이용해서 고객사 오리진으로 전달을 하고 오리진에선 그걸 처리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망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플로렉식이 다 적용은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술 요구사항이 맞아야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GRD 터널링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라우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BGP, 그러니까 AS 넘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뭐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AS 넘버가 없는 고객사에게도 이제 가상 AS 넘버를 이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IP는 C 클래스 단위로만 우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약사항만 해결이 되면 서비스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P 프로텍트, 그러니까 프로렉식 라우티드의 제약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IP 프로텍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애니캐스트 IP를 대여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프록시에다가 고객사의 오리진을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카마이 애니캐스트 IP를 DNS상에서 이 서비스에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 우회가 가능하고요. AS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IP를 24단위로 /24단위로 넘길 필요가 없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 IP 프로텍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24가 아닌 1개나 2개의 IP도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트나 프로토콜에 대해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P 애니캐스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UI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프로렉식 라우티드하고 거의 유사한 방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렉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아카마이 엣지 DNS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금융권에 대한 2020년 말에 공격이 있었을 때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60지 정도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 공격을 이제 차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제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DNS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려면 먼저 이 DNS가 어떻게 동작하시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데 사용하는 건 리커시브 DNS와 어솔리테이티브 DNS 이 두 가지를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커시브 DNS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뭐 KT, LG, SK 같은 ISP들이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니면 구글 DNS나 아니면 이제 1.1.1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저 서비스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DNS들을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어솔리테이티브 DNS, 즉 권한 DNS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DNS를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DNS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도메인을 제공하고 레지스트라들이 제공하고 있는 무료 DNS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국에 있는 굉장히 큰 레지스트라들, 회사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회사들이 다 DNS 재앙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아카마이 엣지 DNS 같은 서비스들을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초에 도메인 레지스트라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데가 공격을 당했고 약 15분에서 40분 정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카마이 엣지 DNS로 넘어오신 고객사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아카마이 엣지 DNS는 고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저 어솔리테이티브 DNS에 대해서 이제 아웃소싱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안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보안 쪽에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게 바로 DNS예요. 왜냐면 이 DNS를 내 막내에 가지고 있다는 건 UDP 53을 이용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도스가 가장 쉽고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UDP를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왜냐면 UDP는 IP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CP처럼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해서 이 IP가 실제로 나에게 보낸 것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IP 스푸핑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패킷을 무제한으로 늘려서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UDP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칫덩어리인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아웃소싱 해드리는 서비스가 바로 이 아카마이의 엣지 D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DNS 잠깐 죽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TTL 값을 86,400초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거 잠깐 죽어도 우리는 서비스 문제 없어. 86,400초 후에 리프레시 될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86,400초 동안에 글로벌하게 흩어져 있는 리커시브 DNS 수십만 대가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86,400초가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갱신하는 게 아니라 이 86,400초 내에 50만 대 정도의 DNS가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면 100초가 다운됐는데 수만 대가 다녀간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S에 대한 디도스 방어.
DNS에 대한 서비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엣지 DNS의 특징은 DNS 아웃소싱 서비스고 OS on으로 디도스 방어가 되고 고객사에서는 아무런 대비나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카마이 엣지 DNS는 디도스 방어가 아니에요. 그냥 흡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DNS를 아카마이가 제공해드리는 아웃소싱 DNS에다 그냥 넘기시면 되는 형태고, 그리고 100% 업타임 SLA를 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도 드리지 않아요. 뭐 AWS 가서 보셔도 99.99%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예, 죽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있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애니캐스트 DNS고 글로벌하게 5,000대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DNS를 서비스 한두 대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훨씬 서비스 품질이 좋아요. 예, 그리고 더 나은 보안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DNS 잭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든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해킹 공격이든 다 방어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9개 국가, 200개 이상의 팝에 5,000대 이상의 애니캐스트 DNS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서비스 품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엣지 DNS 사용하고 있는 트래픽이나 뭐 성능량이 100%라고 치면은 현재 1%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DNS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마이 엣지 DNS의 특징을 보시면 애니캐스트 기반의 분산 DNS라는 게 핵심이에요. 글로벌하게 29개 국가에 200개 이상 팝 5,000대의 서비스가 다 같은 DNS I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IP 애니캐스트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뭐 짧게만 해드리자면 여러 대의 IP가 여러 대의 서버가 같은 IP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IPv6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내용인데 IPv4에서도 이제 제한적인 기능은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DNS가 엣지 DNS가 같은 IP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솔리테이티브 DNS 기능을 아웃소싱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카마이 엣지 DNS는 바인드 기반이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카마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DNS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제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인드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몇 번씩 패치를 하잖아요. 근데 아카마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클라우드 DNS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6개의 NS 네임을 드리고 이 NS 네임 6개는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 네임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5개는 19개 그룹 중에서 골라서 드려요. 그래서 다른 고객사가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유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냥 진짜 1차 DNS, 프라이머리 DNS로 아카마이 엣지 DNS를 그냥 쓰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내부에 프라이머리 DNS를 가지고 계시고 아카마이 DNS는 이제 슬레이브 형태로 세컨더리 DNS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DNS에 대한 그런 정보 설정이나 변경은 내부에서 하시고 아카마이는 외부에 대한 서비스만, 그러니까 도메인 레지스트라에다가 내부 DNS IP는 빼시고 아카마이가 드리는 6개의 NS 네임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내부 DNS IP를 숨겨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존 트랜스퍼 IP 몇 개만 허용해 주시면 서비스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빨리 끝난 감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준비한 이러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거창한 맺은말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부제가 머니 네버 슬립이잖아요. 디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스 공격하시는 분들은 잠이 없어요. 디도스는 잠을 안 자요. 디도스는 체력전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쉬고 싶은 시간에도 디도스 공격자들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되는 그러한 서비스인 거예요. 나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 잠을 자지 않고 절대로 노력을 멈추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디도스 방어할 때 한 달 동안 같은 고객사가 같은 상대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도 본 적 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주말에도, 주중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굉장히 끈질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끈질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자동화를 해야 돼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보고 있지 않아도 방어는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구성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카마이 같은 이러한 자동화되어져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뭐 보셨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우리 회사가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를 구성을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카마이도 솔직히 그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일부분만 이제 부담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도스는 절대 잠을 자지 않고 방어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카마이 같은 서비스를 쓰시고 자동으로 방어를 하시고 아카마이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아니, 불면의 밤이 숙면의 밤이 되려면 정말 자동화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디도스 대응하시느라 잠 못 주무신 날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골병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발표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이제 관리자가 아카마이 이 솔루션을 운영할 때 무조건 최신 업데이트된 그 엔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좀 오래된 엔진으로 선택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웹 쪽은 업데이트 같은 걸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아카마이가 어차피 알려져 있는 보안적인 그런 홀들은 다 메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를 웹에 대해서 사용하고 계신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는 매 달마다 그 보안 점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보안적인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아카마이가 메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그 주기를 조금 늦추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카마이가 뭐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너무 늦추시거나 아예 안 하시거나 이런 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보안에 있어서 100%라는 거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디도스 공격 방어를 위해서 레거시 제품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아카마이 디도스 서비스를 전환할 경우에 어떤 부분이 개선되거나 강화되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아카마이가 제가 설명해드린 솔루션이 3가지잖아요. 이 3가지를 다 도입하시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장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레거시 장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다 도입을 하진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프로렉식을 도입을 하셨으면 디도스 방어 장비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보다 조금 급을 낮추실 수 있고, 만약에 KSD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와프 장비는 그냥 빼셔도 돼요. 근데 다만 보안 장비, 레거시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회선이 늘 부족하세요. 아무리 크고 좋은 회사라도 회선을 40G, 50G, 100G, 200G 사용하고 계신 경우는 없으세요. 그게 불가능해요. 너무 비싸서 회선 자체가. 그런데 아카마이를 도입하시게 되면 그러한 회선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선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줄일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장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와프 같은 건 빼셔도 되고, 이제 디도스 장비 같은 경우는 급을 좀 낮추시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민감하게 교체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회선이라는 게 뭐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 엣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회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카마이 같은 회사를 사용하시면서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이슨 및 XML 트래픽이 공격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검사할 수 있냐, 그리고 공격 패턴이 계속 변화하는데 탐지 로직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와프 같은 경우는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해서 앞단에서 무조건 막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그 오리진 YB나 와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대부분 다 그냥 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아카마이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대부분의 그러한 취약점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카마이의 특징이 뭐냐면 상시 업데이트입니다. 예, 새로운 뭔가 보완적인 취약점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상시적으로 패턴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분께서 이거를 업데이트 할지 말지를 선택은 해주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기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 룰이 뭐가 바뀌었고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가상으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메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과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걸 같이 적용을 한 다음에, 지금은 만약에 이러한 룰에 의해서 뭐 1000개가 걸렸는데 업데이트하고 나면 몇 개가 더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네, 실시간 그 말씀이시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디도스 공격자에 대한 그 추적과 실제적인 처벌이 있었던 적이 있냐. 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적에 대한 수집 기능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좀 어떤가요? 아카마이에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SI가 있어요. 예, CSI가 있는데 그게 내부에 예, 네. 그게 미국 그 수사하시는 그분들이 아니고 클라우드 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름이 보안 그룹이 같네요. 한 200분 정도 따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업무들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시기 때문에 권한이 없죠. 예,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파악해서 이제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그런 기능들은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마이 블로그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아카마이 CSI가 최초로 찾아낸 공격이나 최초로 찾아낸 그러한 해킹 그룹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CDN 기업으로만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인텔리전스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보안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계시고, 보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 더. 예,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안이 취약한 시간에도 자동으로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주는 이 솔루션 작동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린다고, 오늘 사실 발표 내용의 전체이긴 하지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권의 경우에 아카마이에서 어떤 서비스와 기술을 좀 제공하느냐 하셨는데, 뭐 워낙 좀 방어하기 힘든 시간에만 공격한다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네. 그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그 제가 설명해드린 3개 서비스 중에서 KSD라고 하는 클라우드 와프랑 HDNS는 상시 적용이에요. 예. 그리고 HDNS는 사실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그냥 아카마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SD 같은 경우는 이건 그 80443 외에 나머지는 다 드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륨 공격들은 다 자동으로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DP, TCP, IP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들, 패킷을 이용한 볼륨 공격,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자동으로 드롭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부 L7 공격 같은 경우 오리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L7에 대한 방어는 임계치 기반의 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패킷은 일부 리퀘스트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임계치를 넘어가는 것들은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그리고 뭐 옵셔널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제 본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까지 사용해 주시면 그것마저도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예,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고, 그리고 프로엑시 같은 경우도 온디맨드 형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격받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형태는 맞는데 옵셔널한 서비스지만 역시 아카마이의 뭐 이렇게 보안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카마이 쪽에서 관제를 하고 있다가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서 서비스 적용이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서비스해주는 서비스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대부분의 그 금융권 회사들은 아카마이를 다 쓰고 있어요.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한국에는 SC제일은행이 있죠.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전체가 아카마이를 쓰고 있고, BNP 파리바 그룹, 한국에는 카디프 생명이 있죠. 그 회사들도 아카마이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뭐 호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 미국에 있는 뭐 국방성 이런 것들도 다 아카마이 보안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는 검증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도스 공격이 CDN을 타고 왔을 때랑 다른 경로로 이어진 경우와 좀 차이가 있는지, 비교 사례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다를까요? CDN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CDN은 32만 대의 엣지 서버에 내 오리진 웹 서버와 동일한 설정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DNS상에서 따따따가 A 레코드로 IP로 되어 있는 걸 따따따 C네임 아카마이 도메인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따따따에 대해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지금 C네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아카마이 도메인하고 동일한 거야 라고 리턴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속자는 아카마이 도메인을 따라가서 아카마이 IP를 받은 다음에 아카마이 엣지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오리진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마이 CDN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웹에 대한 디도스 방어 서비스 KSE를 적용하시게 되면 공격자가 오리진 웹서버의 IP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카마이의 글로벌 32만 대의 엣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접속이나 패킷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아카마이를 먼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마이가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TTP, HTTPS 접속만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드롭이 되고 L7 공격 일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치 전에만 오리진 쪽에 잠깐 전달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카마이 엣지를 통해서 정상 트래픽은 다 통과를 시키고 맞습니다. 네, 비정상 나머지는 트래픽만 드롭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디도스 공격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또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전 징후를 파악하고 담당자에게 경고를 줘서 선제적인 방어를 할지 말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과 솔루션이 같이 제공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은 제공이 되는데 이게 선제적인 방어에 적용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카마이는 기본적으로 그 계약하신 고객 모두에게 아카마이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포탈을 드려요. 그리고 그 포탈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SI, 심 같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API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API로 콜을 던져서 실제로 시간대마다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지 안 늘어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오늘 3가지 솔루션 소개해 주셨지만 이 아카마이 솔루션 도입 이후에 디도스 공격 발생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 게 아카마이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러니까 그 KSD 같은 경우는 트래픽 과금이고 그리고 HDNS 같은 경우는 존이 몇 개냐 그러니까 뭐 따따따 korea.co.kr이라고 쳐있으면 korea.co.kr 같은 도메인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쿼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트래픽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만 KSD 같은 경우는 웹 트래픽, 정상적인 웹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금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카마이 보안 서비스에는 디도스 프로텍션 프리 P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디도스 공격이라고 생각되는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뭐 공격 횟수라든지 아니면 뭐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도스 트래픽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카마이 디도스가 업타임 SLA와 현존하는 모든 형태의 공격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의료기관이 디도스 방어 체계를 구축할 때 굿모닝 아이텍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의료기관을 좀 갔다 왔는데요. 네, 마침 예. 다녀오셨군요. 사실 뭐 별로 어제 말씀하실 때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디도스 공격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희 쪽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공격 맞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맞아서 문제가 발생하시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DNS가 그런데요.
뭐 아카마이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웹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큰 병원들도 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예약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KSD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관가하고 계신데 DNS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DNS에 대해서 무제한 방어가 가능한 HDNS도 좀 같이 사용을 하시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디도스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께서는 현재 클린존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회사 대역폭 이상의 공격은 클린존으로 대응하시고 작은 공격은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카마이로 이전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변경식 구성이 인터넷, 아카마이 회사 이렇게 경유하게 될 때 성능상 이슈나 보안상 이슈는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성능상의 이슈하고 보안상의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아카마이 회사 전산실로 경유하게 될 때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는군요, 예, 오히려. 예, 기본적으로. 네. 특히 KSD하고 HDNS는 그래요. 왜냐면, 그리고 프로렉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호비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KSD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CDN이에요. 예, CDN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캐싱할 수 있는 건 가져와서 캐싱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카마이는 다른 CDN 회사와 다르게 슈어라우트라고 하는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GP 같은 경우는 경로 최적화가 가장 최단업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최단업이 최단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아카마이의 이 슈어라우트는 실제로 최단 거리예요. 아카마이 뭐 4,000개 팝을 동시에 연결을 해가지고 레이싱을 3번을 붙인 다음에 가장 빠른 경로를 실제로 선택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레이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카마이 KSD나 HDNS를 쓰시게 되면 성능은 더 좋아지고 보안성은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카마이와 오리진 사이의 통신은 무조건 다 TLS 통신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미 클린존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면 이제 아카마이 프로렉식 서비스와 가격 비교를 해보셔서 가격이 뭐 비슷하시다면 좀 더 볼륨을 크게 막아드릴 수 있는 아카마이 서비스를 쓰시는 게 좀 더 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1기가 미만의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디도스까지 식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1기가뿐만이 아니라 킬로바이트 단위로 들어와도 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제 굿모닝 아이텍 쪽에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아이텍이 전하는 디도스 대응 방안과 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신우 부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10년 정도 디도스 방어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카마이를 다루기 전에 다뤘던 솔루션에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회선이 부족해서 가장 답답했었어요. 저희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회선이라는 것 때문에 디도스 방어에 실패하고 널라우팅하고 뭐 서비스 그냥 내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아카마이에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다만 조금 심심해요. 오히려 조금 심심할. 네, 조금 약간 심심해서 약간 고민인데 어쨌든 아카마이가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특히 비용적인 부분은 고민이 더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마이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자동화 방어, 그리고 회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의 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아카마이의 모든 보안 서비스는 이제 POC가 가능하니까요. 무상 POC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저희 쪽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디도스 대응하시는 분들 좀 잠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자동화 많이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웹이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